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신 물음 중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릴레이에 대한 부분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릴레이의 연결 방법이라든지 왜 연결하는지, 릴레이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주신 물음 같은 경우는 릴레이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어떤 파워뱅크는 릴레이를 넣고 또 어떤 파워뱅크는 릴레이를 안 넣고, 요즘에 만드는 대형 파워뱅크들은 왜 릴레이를 안 넣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로 합쳐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파워뱅크에는 릴레이를 연결을 하고 어떤 파워뱅크에는 또 릴레이를 연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소형 파워뱅크에는 릴레이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대형 파워뱅크들은 릴레이를 넣지 않았어요. 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회로에 있습니다. 보호회로 차이인데, 지금부터 이 보호회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릴레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영상도 있지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 릴레이를 왜 사용하는지 먼저 배터리팩을 예제로 삼아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려면 이렇게 배터리가 있겠죠. 배터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두 개의 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는 C가 포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똑같이 연결을 해주면 그냥 이 C가 포트는 바로 작동을 해요. 이게 파워뱅크의 기본이에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두 개의 선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에만 맞게만 연결을 해주시면 작동을 해요. 근데 이 상태라면 항상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잖아요. 우리는 파워뱅크를 만들 때 스위치를 넣어서 내가 사용을 할 때만 켜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하나의 선을 이 스위치를 통과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의 한쪽 핀에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할 거고, 또 다른 선을 연결을 해서 이제 이 파워뱅크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켰을 때만 이 선이 만나게 되면서 이 C가 포트가 작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릴레이를 다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배터리에 플러스 선을 예를 들어서 스위치로 잡았는데, 우리가 전원을 켜고 이 C가 포트를 사용을 할 때 이 C가 포트 같은 경우는 대략 하나에 10A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C가 포트를 모두 사용을 하면 이 C가 포트에서는 20A의 전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에서 20A를 끌어다 쓰겠죠. 그 전류가 흐르는 선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잖아요. 우리는 이 스위치를 거쳐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스위치는 버틸 수 있는 용량이 10A 밖에 못 버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다리가 자동차가 10톤까지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20톤짜리 차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무너지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스위치는 10A까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버틸 수 있는데, 여기서 20A를 소모를 해버리면 여기서 20A가 나오다가 스위치에서 나는 10A까지 밖에 못 먹으니까 죽을래 하고 죽어버려요. 스위치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중간에서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 10A 밖에 못 버틴다는 게 우리가 릴레이를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LED 스위치 같은 경우는 높은 게 15A고 낮은 거는 3A, 2A 짜리도 있습니다. 좀 비싼 녀석, LED 스위치가 아니고 비싼 녀석 같은 경우는 100A, 200A 스위치도 있어요. 근데 크기가 커지고 가격도 비싸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뱅크 용도로는 안 맞는 그런 스위치들이 많죠. 특히나 소형 파워뱅크에는 뭐 이따시만한 스위치를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릴레이를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 릴레이 방식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스위치를 빼버릴게요. 스위치를 빼고 이 릴레이에 선을 하나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스위치처럼 이쪽으로 나와서 방금 스위치 역할처럼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배터리에서 20A의 전류가 나와서 이 릴레이를 거쳐서 이 C가 포트를 작동하게 되는 거죠. 이 릴레이를 보면 30A, 20A 두 개가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하나가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얘가 버틸 수 있는 허용 전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릴레이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이제 스위치가 못 버텼던 20A를 릴레이가 대신 버텨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진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스위치입니다. 자, 여기서 릴레이를 스위치 대용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이 릴레이 같은 경우는 외부에 우리가 이 기존의 스위치처럼 이렇게 켜고 끌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릴레이는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이 릴레이도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줬을 때는 이쪽 두 개의 선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둘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라도 안 들어가게 되면 이 릴레이는 꺼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릴레이를 켜주는 용도로 위쪽에다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면 릴레이가 켜지면서 이 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가 사용하는 부하 같은 경우는 이 선만 타고 흐르겠죠. 스위치는 이 릴레이만 켜줄 거니까. 정작 사용하는 전류값은 이 릴레이가 모두 몸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허용 전류가 낮아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릴레이를 사용을 해줬어요. 그동안에 소형 뱅크들은. 자, 이 상태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BMS가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P 플러스 P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선이 이 두 개의 선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작은 회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터리 단자들을 연결을 해주고 출력 단자만 뽑아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 단자에 이렇게 릴레이를 달아서 스위치를 보호해주면서 파워뱅크를 만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사용했던 이 대형 파워뱅크에 사용하는 BMS는 좀 다릅니다. 자, 이 BMS 같은 경우도 이 배터리와 똑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결하고 나오는 선이 P- 선이 있을 거고, 또 배터리 쪽에서 나오는 플러스 선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플러스 선, 이 두 가지의 선을 역시나 C가 포트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배터리와 다이렉트로 연결한 그 내용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위치를 달아줘야 되죠. 사용할 때만 켜기 위해서. 근데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다는 방식이, 자, 방금 전에 연결했던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이 출력선을 스위치를 잡아서 이 C가 포트와 연결을 해줬었잖아요. 하지만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출력선을 그냥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을 해버릴 거예요. 그럼 무조건 작동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무조건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작동을 해요. 근데 이 BMS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하얀 선이 있습니다. 자, 이 하얀 선이 뭐냐? 온도 센서 선입니다. 자, 온도 센서 선이 뭐냐? 이 BMS가 혹시라도 60도나 70도 이렇게 과열이 됐을 때는 이 BMS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전류가 전혀 안 통하게 BMS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선이 이 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두 개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부분을 우리는 스위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하나로 된 선을 가운데를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 스위치 선을 자르게 되면, 자, 우리가 이 배터리 팩을 다 연결을 했더라도 이 스위치 선이 떨어져 있으면 이 BMS는 꺼져 버려요. 그리고 이 선이 다시 만났을 때는 BMS가 다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이제 이 스위치에 하나씩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이 BMS가 켜지는 거예요. 스위치를 껐을 때는 BMS 자체가 꺼지는 거고요. 자, 처음 보여드렸던 이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BMS가 항상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나오는 출력선을 스위치로 잡아서 껐다 켰다를 해주는 방식인데, 이 BMS가 들어간 부분은 출력선은 다 연결이 똑같이 돼 있고 이 온도 센서만 붙이면 회로가 켜지니까 모든 단자들이 켜지는 거고, 떨쳐주면 BMS가 아예 꺼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전원이 꺼지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위치에 들어가는 선 같은 경우는 부하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는 메인 출력 단자로 다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형 파워뱅크에는 릴레이를 연결을 해주는 거고, 대형 파워뱅크에는 릴레이를 연결하지 않고 온도 센서 선을 잘라서 연결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녀석들도 이런 BMS를 쓰면 되지 않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온도 센서가 들어간 회로들은 가격대가 비싸고 사이즈가 큽니다. 이런 반합 뱅크 안에 이 BMS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작은 사이즈 안에 이런 BMS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작은 BMS를 사용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릴레이를 달아주는 겁니다. 물론 또 대용량 파워뱅크에도 이 BMS를 쓰더라도 이 온도 센서 선은 그대로 놔두고 출력선을 릴레이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대신 릴레이의 용량이 이제 300A 이상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또 릴레이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릴레이 값도 엄청 비싸요 또.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게, 소형 파워뱅크에는 이렇게 거기에 맞는 BMS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출력 전류가 스위치의 허용 전류보다 높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릴레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맞고요. 대형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력이 높기 때문에 릴레이보다는 이렇게 온도 센서형 BMS를 써서
이렇게 제어하는 방식, 릴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제어하는 방식이 요즘 파워뱅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워뱅크는 릴레이가 들어가고 어떤 파워뱅크는 릴레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드는 작은 파워뱅크에 맞게끔 스위치도 사용하고 BMS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릴레이를 넣어주는 거고요. 우리가 대형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또 대형 파워뱅크에 맞는 이런 BMS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이 온도 센서 선을 잘라서 스위치 역할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이 좀 이 두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쪽만 릴레이를 달아야 된다고만 설명을 드리고, 대형 파워뱅크 만들 때는 릴레이를 장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안 드려서 그 부분이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